안녕하세요. 오늘은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가 동사를 명사처럼 쓰는 것이라면 투부정사는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동사를 명사 또는 형용사, 부사처럼 쓰는 것입니다. 동사의 의미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품사만 명사 또는 형용사 또는 부사로 쓰는 것인데요. 자, 투부정사의 형태를 보시면 동사의 원형 앞에 to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learn이라고 하면 배우다 동사인데요. to learn, 그럼 투부정사가 돼서 배우는 것, 명사처럼 쓸 수 있고요. 배우는, 배울, 형용사처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to learn, 배우기 위해서 부사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가 동명사처럼 준동사로서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흔하게 쓰이기 때문에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문을 보시면 I hope, 나는 바란다, 뭐 하는 것을? to hear from you, 너로부터 듣는 것을 혹은 너로부터 듣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부정사 구가 지금 명사처럼 쓰여서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투부정사 역할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명사처럼 쓰인다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어처럼 쓰이면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은, 그것은 is important, 중요하다. 자, 그런데요, 영어에서는 주어가 길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이렇게 길어지게 된다면 영어에선 이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고 이 앞에다가 가짜 주어 is를 넣게 되는데요. 그러면 it is important, 그냥 중요하다, 뭐 하는 것은?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은. 이렇게 진짜 주어가 뒤로 가고 가짜 주어 is를 앞에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만약에 주어로 썼다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부정사 뒤로 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주어 그리고 진주어로 나눠져 있고요. 자, 영어의 구조는 핵심 사항을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세부 사항을 나중에 말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말 구조와는 많이 다르게 됩니다. 자, 이어서 목적어로 쓰게 된다면 Melanie plans, 멜러니는 계획한다. 무엇을 할 것을?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울 것을. This semester, 자, 이번 학기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구, 이 전체가 투부정사 구입니다. 덩어리입니다. 하나의 의미 덩어리.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로 지금 쓰였고요. 무엇을 할 것을, 이렇게요. 자, 그리고 보어로 쓰이게 된다면 투부정사가 Her plan this semester, 그녀의 이번 학기 계획은 is, 무엇이다?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to learn English가 지금 주어를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계획에 대해서 주격 보어가 되는 것입니다. The professor advised, 자, 교수님이 조언하셨어. me, 목적어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을?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울 것을. 그럼 여기서는 지금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니까요.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둘 다 쓸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방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패턴 5에서 패턴 5에서 자주 봤었죠.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쓰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투부정사를 부정의 의미로 쓰게 될 때는 앞에 not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He tried, 그는 노력했어. Not to laugh, 자, 웃지 않도록. 그럼 웃도록 노력했으면 그냥 to laugh라고 하면 되는데 웃지 않도록 부정의 의미니까 not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를 명사처럼 쓰게 됐을 때 문장에서 주어처럼, 목적어처럼, 보어처럼 쓰게 되고요. 자, 참고로 동명사와 조금 다른 부분은 동명사는 전치사의 뒤에도 쓸 수가 있는데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요. 투부정사의 역할 형용사처럼 쓰게 됐을 때 보겠습니다. 형용사처럼 쓴다라는 것은 문장에서 명사 수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I have a plan, 나는 있어, 계획이. 근데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영어를 배울 계획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I have a plan to learn English라고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to learn English가 영어를 배울, 이 to learn English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있어 계획이, 근데 어떤 계획? 영어를 배울 계획.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통은 형용사가 명사 앞에 와야 됩니다. I have a nice car, new car, old car 이런 식으로요. 형용사가 명사 앞에 있어야 되는데 투부정사는 명사 뒤로 가게 됩니다. 형용사가요. 형용사 역할을 했을 때. 그리고 she needs someone, 그녀는 필요해, 누군가가. 근데 어떠한 누군가냐면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러면 she needs someone to talk to가 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이렇게 to talk 여기서 끝난 투부정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가 같이 붙는 경우가 생깁니다. 투부정사에. 그건 왜 그러냐면 to talk to, talk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talk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talk to someone 이렇게 전치사와 함께 덩어리로 같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 동사 talk 자체가. 그래서 덩어리로 같이 쓰인 전치사를 빼먹지 말고 같이 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지금 예문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필요해 앉을 의자가 라고 했을 때 I need a chair. 근데 어떤 의자? 앉을 의자. to sit.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to sit on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요. 앞에 있는 명사를 뒤로 빼보면 됩니다. 그래서 to sit on a chair가 되겠죠. sit on a chair. 어디에 앉다. sit on이 한마디로 같이 덩어리처럼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I need a pen. 나는 필요해. 근데 어떤 펜? 쓸 펜이 그러면 to write with가 되는데요. 여기선. 그러면 마찬가지로 a pen을 뒤로 빼보면 write with a pen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write with 덩어리로 쓰게 되는 거고요. 나는 필요해. 쓸 종이가 의미는 우리말로 같지만 전치사가 달라집니다. 영어에서는. I need paper. 나는 필요해 종이가 쓸 to write on이 되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는 write on paper. 종이에 쓰다. 종이 위에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write on이 됩니다. 그리고 펜으로 쓰다. 그럼 펜과 함께 쓰는 거니까 with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치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형용사처럼 쓸 때 원래 동사와 함께 있어야 할 그 전치사, 그러니까 모든 동사가 그렇지는 않는데요. 원래 전치사와 함께 쓰는 그런 동사들은 전치사를 빼먹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투부정사의 역할, 부사처럼 쓸 때 볼 텐데요. 자,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였다는 얘기는 문장에서 부사적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사적 수식어의 어떤 역할이죠? 동사나 문장 전체를 보충 설명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문장이 끝날 수 있지만 더 보충해서 설명해준다는 건데요. 자, 부사적 수식어로 쓰게 된다면 목적, 원인, 정도, 판단의 근거 이 네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목적을 보시면 뭐뭐 하기 위해서의 의미인데요. Helen exercised. 헬렌은 운동했어. 자, 여기서 문장이 끝날 수 있지만 왜 운동했냐? 그 목적이 뭐냐? 운동한 목적이 to lose weight. 살을 빼기 위해서가 되는 거고요. 투부정사 부사처럼 쓰였죠. 원인, 뭐뭐 해서가 되면요. I'm glad. 나는 기뻐. 자, 여기서 문장 끝날 수 있지만 왜 기쁘죠? 자, 그 감정의 원인이 뭐예요? To see you. 너를 만나서 기뻐. 이렇게요. 정도, 뭐뭐 하기에 라는 의미로 English is easy. 영어는 쉬워. 근데 뭐 하기에 쉬워? 자, to learn. 배우기에 쉬워. 그럼 만약에 말하기에 쉬워 이렇게 말하려면 English is easy to speak가 되겠죠. 판단의 근거로 쓰게 된다면 뭐뭐 하다니인데요. He must be clever. 그는 영리함이 틀림없어 강한 추측이 되고요. 자, 근데 그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to say that. 그 말을 하다니. 아, 그 사람이 그 말을 해서 제가 판단을 한 거죠. 아, 굉장히 영리하다라고. 그래서 부사적 수식어의 특징은 지금 보니까요. 여기 to lose weight, to see you, to learn, to say that을 전부 빼도 문장이 완결될 수가 있다. 논리적으로. Helen exercised. 헬렌은 운동했어. I'm glad. 나는 기뻐. English is easy. 영어는 쉬워. He must be clever. 그는 영리함이 틀림없어. 이렇게 부사적 수식어가 없더라도 문장이 완결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이어서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볼 텐데요. 자, 지금 앞에 이전까지는 투부정사의 기본 형태를 봤습니다. 명사처럼 쓰이거나 형용사처럼 쓰이거나 부사처럼 쓰이는 세 가지 기본 형태를 봤고요. 지금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 따로 투부정사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일 수가 있습니다. what 투부정사면 무엇을 할지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의문사 뭐뭐 할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don't know what to do. 이렇게 하면 돼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what to do가 지금 명사처럼 쓰여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의문사 투부정사가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나는 모르겠어. 언제 가야 할지. 그럼 영어로 I don't know when to go.
나는 모르겠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그러면 I don't know who to talk to가 되겠습니다. talk to 누구에게 말을 하다. I don't know who to talk to.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걸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이 되고요. 자,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I don't know where to go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가 한 덩어리, 의미 덩어리로 명사처럼 쓰인다. 특히 목적어로 많이 쓰인다. 자, 예문 조금 더 보시면 I don't know, 모르겠어. What to say.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자, 직역을 해드릴게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가 됩니다. 직역을 하면. 그리고 please tell me, 말해줘 내게. Who to talk to,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지. talk to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니까요. Do you know, 너는 알고 있니?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의 형태에 대해서 봤고요. 이어서요. 투부정사 or 동명사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투부정사도 명사처럼 쓰일 수가 있고요. 물론 형용사나 부사처럼도 쓰이지만 명사처럼 쓰이죠. 동명사는 당연히 명사처럼 쓰이는데 그럼 둘 다 명사처럼 쓰이는데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쓸지 또는 동명사를 쓸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쓰거나 동명사를 쓰거나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어떤 동사들은 투부정사만 써야 하고 어떤 동사들은 목적어로 동명사만 써야 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시면요. I want, 나는 원해 영화를 보는 것을 이거를 말하려면 I want to watch a movie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요. 자, want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즐겨해, 나는 좋아해 영화를 보는 것을 이거를 말을 한다면 I enjoy watching a movie 이렇게 되는데요. enjoy라는 동사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마다 그것이 다르니까요. 제가 밑에다가 전부 핵심 동사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핵심 동사 전부 정리되어 있는데요. 바람의 의미, 바람. 그래서 want, expect, hope, wish, desire 전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게 됩니다. 투부정사만요. 자, 약속이나 동의의 의미로 promise, agree, consent. 그리고 계획이나 결심의 의미로 plan, prepare, decide, choose. 그리고 afford, learn. 이거 다음에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받게 되니까요. 자, 꼭 숙지하셔야겠고요. 동명사만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은요. 자, 선호의 의미로 enjoy, mind가 있고요. 완료의 의미로 finish, quit. 그리고 연기나 회피의 의미로 delay, postpone, put off, avoid, give up이 있습니다. 그리고 suggest, practice. 그리고 모든 구동사들은요. 구동사 다음에는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절대 받지 못해요. 구동사가 왜냐면 전치사로 끝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굉장히 영어에 중요한 동사들이고요. 아주 흔하게 쓰이는 동사들이니까요. 잘 숙지하셔야겠고요. 제가 적용 파트에서 예문들 다양하게 전부 다 드렸으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다 외워야 하나? 약간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규칙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규칙이 숨어 있는 건지. 자, 파워 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고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 아까 봤던 예문을 보시면 I want to watch a movie에서 나는 원한다 영화 보는 것을 이 한 문장이 지금 동사의 의미를 갖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want, 동사는 당연히 동사의 의미를 갖겠죠. 원하다와 to watch a movie, 투부정사,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 그러면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의미가 더 먼저이고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의미가 더 나중일까요? 한마디로 어떤 것이 과거의 의미고 어떤 것이 미래의 의미가 될까요? 자, want는 원하다이기 때문에 마음에 먼저 원함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러 가겠죠. 마음이 먼저 원하고 행동을 옮기겠죠. 그래서 want라는 동사의 의미 때문에 항상 want는 목적어로 투부정사, 미래지향적인 투부정사를 받게 됩니다. 과거지향적인 동명사가 아닌.
그리고 want 말고도 바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뭐 expect, 기대하다, hope, 바라다, wish, 소망하다, desire, 갈망하다 이렇게 바람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 전부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요. 근데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I enjoy watching a movie. 나는 즐겨해. 선호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요. 영화 보는 걸 즐겨해. 그러면 즐겨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으려면 한 번이라도 그 행동을 해봤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도 내가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 아, 나 그거 하는 거 즐겨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enjoy라는 동사의 의미 자체가 즐겨한다, 선호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준동사, 뒤에 나오는 준동사보다는 미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지향적인 동명사를 목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enjoy 말고도 뭐 quit, 끊다, 그만두다, finish, 끝내다 이런 것들. 뭔가를 그만두려면 한 번이라도 시작을 했어야지 그만둘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그리고 뭔가를 끝내려면 이미 시작을 그걸 했었어야지 끝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목적어의 종류가 투부정사냐 동명사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미래지향이냐 과거지향이냐 이걸 따져가면서 영어를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영어 표현 방식에 어떤 원리를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투부정사와 동명사 표현에 훨씬 더 빠르게 쉽게 익숙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여기에 정리해드린 핵심 동사들을 확실하게 숙지하시는 것이 그것이 먼저이긴 합니다. 완전히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자, 그리고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의미 차이가 없이요. 의미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쓰냐 아니면 동명사를 쓰냐 그거에 있어서 두 문장의 의미가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녀는 좋아해. 이야기하는 걸. 자, 채팅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영어로 she likes to chat 이렇게 말해도 되고 she likes chatting 동명사를 써도 되죠. 두 문장의 의미 차이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한 동사들이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자, 근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에 따라서. remember, 기억하다, forget, 잊다, try, 노력하다, 시도하다는요. 목적어를 뭐로 썼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remember, forget하고 목적어로 동명사를 쓰게 된다면 한마디로 과거지향적인 동명사를 쓰게 된다면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혹은 잊다, forget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remember, 나는 기억해. meeting you last year, 작년에 이미 너를 만났었던 걸 기억한다. 그래서 과거지향적인 의미가 되고요. 근데 반면에 remember, forget하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게 된다면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돼서 미래에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잊다가 되는데요. remember, 기억해라, to turn off the light, 전등을 끌 것을. 이 말은 뭐죠? 과거에 너가 전등을 껐던 거를 기억해라. 이 말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너가 전등을 꺼야 할 걸 기억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명사 과거지향, 투부정사 미래지향이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try를 보겠습니다. try는 대표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력하다. 그리고 하나는 시도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노력한다라는 거는 정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쓴다 이런 거고요. 시도한다라는 건 그냥 한번 시험 삼아서 틱 한번 해보는 거죠.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he tried to solve the problem. 그렇게 된다면 투부정사를 썼기 때문에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가 되는 겁니다. 애썼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I tried eating Thai food. 나는 태국 음식을 먹는 걸 시도했어.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먹어봤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완전 달라지니까요.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그 부분을 잘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투부정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뭐 배웠죠?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그리고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쓰일 수가 있다. 세 가지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다. 명사처럼 쓰게 된다면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형용사처럼 쓴다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 명사 수식이죠. 그리고 부사처럼 썼다면 뭐죠? 문장에서 부사적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문장이 끝날 수 있지만 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